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취미와 예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명이 굉장히 긴데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일상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취미생활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 현재 취미생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취미생활로 회귀하는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변화된 취미생활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는지,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보시오. 자, 1.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현재 코로나19가 확산한 후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했을 때는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은 모든 면에서 통제되었습니다. 먼저 감염자는 2주간 격리가 되고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도 함께 격리되어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했습니다. 각종 시설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직장인들의 회사뿐만 아니라 취미생활을 위한 공간과 공공체육시설 등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곳 대부분입니다. 또 여행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행산업은 국내 여행과 국외 여행을 구분하지 않고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역은 수년 동안 개최했던 축제를 중단하고 관광객의 방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 국가의 비자 발급이 까다로웠고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자유로운 여행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문화산업에서는 영화계에 영향을 미쳤는데 영화관은 폐쇄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고 감염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관은 관객이 줄어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영화 상영을 통해 이익을 얻는 영화 제작사는 영화 개봉 시기를 미루거나 OTT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객을 받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미술품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나 음식점들은 영업시간에 제약이 생기면서 영업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방문하는 대신 주문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이 단순한 생활에 있지 않고 취미의 역할을 할 때 코로나19는 우리의 취미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이로 인해 코로나19에 적응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 각국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며 인간의 생활을 통제하거나 자유를 억압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해왔던 조치를 해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이러스 전파와 감염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던 마스크 착용도 해제되면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사람 간의 거리두기 시행도 의무가 아닌 기본적인 규칙으로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앞서 거론했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취미의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해 일상이 서서히 회복되는 가운데 취미생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회귀했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취미생활 변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의 취미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현재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일상은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된 것은 아니며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도심에는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원이 있습니다. 인근에 보라매 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가 좋습니다. 지난 주말 보라매 공원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연인과 함께 산책하거나 반려견과도 시간을 보냅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 트랙을 뛰는 사람들, 배드민턴장에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가족들과 벤치에 앉아서 피크닉을 즐깁니다.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 많은 사람이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 실내 체육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유튜브 등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라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처럼 야외 활동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최근 2년이나 연기되었던 영화 탑건 매버릭이 영화관에서 상영되면서 코로나19의 대응이 잘 이루어진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2년이 아닌 36년을 기다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 탑건 매버릭은 영화 탑건 1편의 후속작인데 36년 만에 속편 영화가 개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제작사는 영화 제작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는데 OTT 등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개봉했다면 제작비로 회수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인내가 필요했던 것은 관객과 제작진 모두였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 일요일 이른 아침에 인근에 있는 영화관에 방문했는데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상영관 안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영관 안에서의 행동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좌석은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배치되어 있어서 사람들 옆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로 마스크는 착용합니다. 그런데도 영화관에서는 다과를 판매하고 음료나 과자를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화관은 실내 공간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다르지 않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며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의 업무 공간이었던 청와대가 국민에게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청와대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방은 여행이나 관람으로의 취미로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공간으로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청와대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 청와대를 관람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청와대 본관에 입장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청와대는 그 자체로서 박물관이자 전시관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개방으로 인해 국민이 관람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영향으로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관람에 대한 코로나19 이전과 회복된 현재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청와대 지역에서 사진을 찍을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광지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은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인근에 있는 경복궁 그리고 국민민속박물관 등의 전시 관람에 대한 비교 분석은 가능합니다. 202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립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을 잠정 휴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이후 현재 이런 시설은 다시 개방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 후에 방문한 국립민속박물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관람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마스크의 착용이 절대적으로 제한받는 것은 아니지만 실내 관람에 있어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귀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휴관한 조치에서 개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지로서 광명동굴은 한국 100대 대표 관광지와 경기도 10대 관광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멀리 대전에 거주하는 부모님과 함께 주말 마지막 여행지로 광명동굴에 방문했습니다. 광명동굴은 일제감정기 때 금, 은, 구리, 아연 등의 광물을 캐던 광산이었습니다. 광명동굴을 관람하는 데는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날 많은 차량이 광명동굴에 가기 위해 도로를 메웠습니다. 또한 광명동굴 내부에는 많은 인파로 자유롭게 걷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안전 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여행 시 주의사항에 대한 공지를 제공합니다. 2022년 8월 30일에 공지한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에는 총 131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조치사항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입국 금지 조치하는 국가 및 지역은 39개이며 격리 조치하는 국가 및 지역은 7개, 검역 강화 및 권고하는 국가 및 지역은 85개 국가입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를 해제한 국가 및 지역은 59개로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합니다.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대부분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또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PCR 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해외 관광객은 현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자기 부담으로 국내에서 검사 받는 비용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전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를 발표한 예정입니다. 일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해외여행이
팬데믹 상황보다 편해지면서 관광객들을 불편하게 했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함으로써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에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당분간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이어질 것입니다. 취미로서의 여행과 관광, 운동, 영화,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 등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초창기에는 통제되어 활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책의 변화로 인해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위와 같은 취미 생활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해외여행 시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되는 등 일상으로의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과거 했던 거리두기와 같은 통제 방법은 어떤 기관이나 정부의 방침, 그리고 권위자나 권력자의 영향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취미생활이 코로나19에 의해 제약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려고 했던 사람에 의한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일상의 회복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취미생활은 코로나19 그 자체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것을 통제하는 통제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취미생활에 영향을 받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인후통, 발열, 오한, 기침, 가래, 콧물 등입니다. 이러한 증상 때문에 여행, 운동, 영화 감상, 박물관과 미술관 관람 등을 하기가 어려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강제적인 또는 인위적인 중단과 통제에 의한 것이므로 그 영향은 결국 사람의 의지에 있는 것이라고 전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사람이 취미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도 취미생활을 못하게 된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취미생활은 일상생활의 그 자체입니다. 취미생활과 일상생활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삶의 방식이 생겨났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단순히 취미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귀했다고 할 수 없고 여전히 영향을 받은 이유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서양의 많은 국가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고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집니다. 또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사람들은 다양한 부작용을 겪어야 합니다. 부작용은 오히려 호흡곤란이나 마스크 제작에 사용된 합성 섬유와 접착제로 인해 피부 질환을 일으켜 건강에 이상을 초래합니다. 배성은 2021 사회적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익명의 활동을 함으로써 범죄가 증가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22년 인구수는 5,162만 8,117명으로 조사됩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22년 8월 30일 현재 2,324만 6,39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은 약 45%에 이릅니다. 그동안 전국적인 방역과 확진자 관리,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것은 코로나19 전파를 임의적인 방역 조치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고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은 것에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치사율은 0.1%로 사망한 사람이 있지만 비율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특별한 이상 증상을 일으키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만 보통 감기와 매우 유사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됩니다. 다만 알려진 바로 감염 전파력이 높아 많은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생활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모든 영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완전한 회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완전히 능숙한 상태로의 몰입 가능한 취미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의 확진이 과거에 발생했던 전염병이 오늘날에 와서 쉽게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대처해야 합니다.
취미는 사색하며 혼자 몰입하는 것도 있지만 가족, 친구, 연인 등 다른 사람과 어울려 함께 할 때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여행하며 먹고 마시는 활동을 하고 배드민턴을 치며 운동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느낀 점에 관해 대화하는 것도 취미의 즐거움을 넘어 상대를 알아가는 좋은 관계인 것입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완료가 됐는데 사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어, 직접 경험을 통해서 글을 작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 그거를 예시로 적용을 했는데 뭐 여행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목격한다든지 그렇게 했고 그냥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직접 해서 이제 이야기를 썼는데 뭐 글쎄요 어떤 부분에서 좀 감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상컨대는 그 어떤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이 그 이제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건데 이제 서론에서 그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글을 좀 나열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감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 내용은 참고적으로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복사나 표절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